안녕하세요. 풋볼픽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손흥민 선수로 인해 기분 좋고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중요한 리버풀전에서도 다시금 멋진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로 인해 무척이나 행복한 주말과 연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인해 현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댄 킬패트릭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손흥민의 본능적인 마무리 능력은 리버풀전에서 벌어진 드라마와 논란 속에 잊혔다며 손흥민이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건 흥미로운 플랜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리버풀전에서 증명한 골 결정력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킬패트릭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 존재감이 부족하다며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그의 속도가 더 치명적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새롭게 만들었다. 높은 볼 점유율을 추구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강한 전방 압박 능력과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이 도드라지며 치명적인 선수로 변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빠진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해리 케인이 있어 최전방 자리는 해리 케인이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처럼 득점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아니다라며 그는 측면 자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걸 봤다라며 솔직히 난 손흥민이 지금처럼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명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해리 케인이 빠진 이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득점의 42.9%를 케인에게 의존했다. 현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케인의 대체자는 없으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공격을 재창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영혼의 파트너인 케인이 없는 상황, 그리고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상황에서도 공격의 중심이 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전 이후 손흥민을 두고 우리가 하는 플레이 방식이 그에게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다라고 보도하며 올 시즌 토트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 새로운 주장 그리고 새로운 9번 손흥민이 등장했다라고 손흥민에게 주목했는데요. 이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중앙 공격수는 팀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터치가 적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 시즌 셀틱에서도 후루아시 교고가 경기당 평균 14개 미만의 터치를 기록하면서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최고 득점자로 시즌을 마쳤다. 손흥민은 이번 리버풀전에서 센터백을 점유하며 메디슨과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손흥민이 기존보다 터치 횟수는 줄었지만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셀틱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톱이 적은 터치로 간결한 플레이를 하며 공간 창출과 전방 압박으로 팀의 보탬이 되고 결국 간결한 마무리로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손흥민을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최근 4경기에서 평균 터치 횟수가 24.75회로 앞서 윙으로 출전한 3경기에서 평균 51.33회의 터치를 기록했던 수치보다 절반 이상 공을 만지는 상황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영향력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상대 수비가 제대로 빌드업을 할 수 없게 엄청난 압박을 선보이는 모습도 매 경기 시선을 사로잡으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도 손흥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지만 여전히 케인보다 나은 속도를 갖고 있으며 상대팀을 뒤로 밀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스프린트와 골키퍼를 압박하는 데 적합한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의 매체는 K는 9번과 10번 사이에서 링크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였다. 반면 손흥민이 9번 역할에 대해 해석한 것은 정확하게도 9번과 7번 사이. 어딘가에 있는 완전히 다른 프로필이다라며 기존 토트넘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할을 손흥민이 원톱에서 수행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애슬레틱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 대해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손흥민에게도 잘 맞는 것 같다. 그는 우리가 리버풀의 가한 수비 압박을 주도했다. 지난해 그는 100%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올 시즌 더 나아진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손흥민과 케인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손흥민을 칭찬했는데요. 디애슬레틱은 케인은 세계 최고의 피니셔이며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하고 중거리 슛 측면에서 케인과 경쟁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컵백과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박스 안 움직임으로 자신의 경기력을 개선했다라며 손흥민이 케인과 비교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승리한 점에 대해서는 토트넘은 2017년 10월 당시 리버풀을 마지막으로 4대1로 꺾었었는데 손흥민은 그 6년 전 경기에서 직전 경기 승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수며 자신의 중앙 공격수 역할을 뽐내고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선발 명단에 포함되자 모두가 손흥민이 좌측 윙포워드로 히샬리송이 스트라이커로 기용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또한 존슨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 마누르 솔로몬을 좌측에 투입하거나 손흥민을 다시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히샬리송을 중앙으로 투입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중앙에 놓고 히샬리송을 좌측에 기용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팀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는 히샬리송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부담감을 덜어줌과 동시에 미친 득점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을 중앙에 두면서 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상을 참고 뛰고 있는 손흥민까지 배려해주는 결정에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팀을 위한 엄청난 희생과 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과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엔지 감독 모두에게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택은 최고의 결정이 됐습니다. 전반 36분 손흥민의 선제골 장면에서 히샬리송은 리버풀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좋은 침투를 보여줬고 손흥민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히샬리송이 위협적인 경기력과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도 골 결정력에는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견 지명은 제대로 통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칙적인 선발 기용을 칭찬했는데요. 히샬리송은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겠다고 인정하면서 돌아온 선수였다. 지난 홈 두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득점하고 리버풀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시 태어났다. 아스널을 상대로도 2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6골을 넣었고 주장이라는 추가된 책임감도 즐기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